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 오래 살았던 미국 여성이 한국 사람들의 핸드폰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기겁을 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에서 국제기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저는 35세의 미국 출신으로 업무 효율성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전 세계 기업들을 돌아다니며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단순히 회사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업무 방식과 사고방식까지 바꿔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죠.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성격 탓에 종종 동료들은 저를 완벽주의자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려는 사람일 뿐입니다. 도쿄의 높은 빌딩 숲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던 화요일 아침, 저는 회의실에 앉아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신기한 듯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앞에는 일본의 굴지의 대기업 직원들이 컴퓨터에 문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문서 작성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였지만 그들이 글자를 입력하는 방식이 제 눈길을 끌었죠. 저는 사무실의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회의 시작까지 아직 30분이나 남았는데 벌써 모두가 헐떡이며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의아했어요. 저는 목을 길게 빼고 옆자리 직원의 모니터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린 후 화면에 뜨는 여러 후보 중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하기 위해 매번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련의 과정이 매우 번거로워 보였고 그가 입력하는 모든 단어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눈에 띄었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보면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저로서는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라, 그냥 원하는 글자를 바로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순간적으로 의문이 들어 옆자리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일단 발음을 입력하고 한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본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눈을 크게 떴죠. 컴퓨터 작업에서 그런 추가 단계가 필요하다니 놀라웠습니다. 한 글자를 입력하는데도 여러 번의 클릭이 필요하다니 전체 문서를 작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추가로 필요할까요? 저는 그들의 작업 과정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회의실 안은 키보드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여성 직원이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다가 갑자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이게 아닌데 그녀는 방금 입력한 내용을 전부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한자 선택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다른 직원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뜬 수십 개의 한자 후보 중에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초조함이 역력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일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말에 회의실의 직원들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체념이 느껴졌죠. 이게 일본어 시스템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들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했죠. 이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서 작성 방식부터 손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저는 그들의 업무 방식에 대한 의문을 잠시 접어두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이 없을지 고민했어요. 이것이 일본에서의 첫 번째 관찰이었고 앞으로 제가 경험하게 될 흥미로운 문화적 차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일본 회사의 사무실을 둘러보며 그들의 작업 환경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한자 입력 시스템은 마치 숨겨진 장애물 코스 같았죠. 한 직원이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간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5분이나 소요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직원은 한 단어를 입력하려고 했지만 화면에는 비슷한 발음의 한자가 줄지어 나타났어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스크롤을 내리며 원하는 글자를 찾느라 애를 썼습니다. 마침내 찾아서 클릭했지만 곧 자신이 잘못된 한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 이게 아닌데 그는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지우고 다시 입력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다가가 물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글자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특히 비슷한 발음의 한자가 많을 때는 더 어렵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한자가 첫 페이지에 없어서 여러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도 있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한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니 전체 문서 작성 시간의 상당 부분이 단순히 글자를 찾는데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간단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평균적으로 한 글자당 3초가 추가로 소요된다면 천자 문서에서는 무려 3000초, 즉 50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이 방식으로 일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글자 입력에만 소요되는 걸까요? 저는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주변의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 사람이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일본어 시스템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고 모든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체념한 듯한 반응에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걸까요? 다른 언어나 문자 시스템은 어떨까요?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다양한 언어의 입력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물론 로마자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어는 직접 입력이 가능했어요. 러시아어나 그리스어 같은 독특한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들도 키보드 자판이 그에 맞게 설계되어 있었죠. 그런데 중국어와 일본어는 한자 입력 과정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던 중 저는 한국어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어요. 한국에는 한글이라는 고유 문자가 있었고 놀랍게도 이 문자는 직접 입력이 가능했습니다. 각 글자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키보드에 있는 자음과 모음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글자가 완성되는 시스템이었죠. 이 발견은 저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인데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글의 입력 방식은 일본어의 한자 입력과 달리 추가적인 선택 과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원하는 자음과 모음을 입력하면 바로 글자가 완성되었죠. 이런 차이가 업무 효율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볼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본 회사로 돌아가 업무 효율성 개선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문서 작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한자 입력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웠어요. 그것은 언어와 문화 자체에 깊이 뿌리내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한자 입력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번갈아 사용하며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회사 전체의 생산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한국처럼 더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생산성은 얼마나 향상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곧 한국 출장 일정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 직접 한글 시스템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의 관찰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이틀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지금까지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어요. 일본에서 목격한 한자 입력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한국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직접 확인할 생각에 설렘이 느껴졌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 기업으로 향했어요. 높은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곳에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지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어와 한글의 디지털 적응력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저의 방문 목적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에 대해 설명해 주기로 했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로 향했죠. 에밀리, 오늘은 당신에게 흥미로운 것을 보여드릴게요. 지수가 컴퓨터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제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한번 직접 타이핑해 보세요. 저는 조금 망설이면서 키보드를 바라봤습니다. 자판에는 영어 알파벳과 함께 낯선 한글 문자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말하자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쉬워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는 옆에 앉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음을 먼저 치고 모음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글자가 완성돼요. 지수는 기억이라는 자음을 입력하고 그 다음 아라는 모음을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가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추가 선택 과정이 없었고 마우스로 클릭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판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글자가 완성되는 것이었죠. 정말 이렇게 간단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냥 자음을 먼저 치고 모음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글자가 완성돼요. 복잡한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수의 안내에 따라 저는 조심스럽게 니은과 아를 눌렀고 화면에 나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점점 자신감이 생겨 더 많은 글자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각 키를 누를 때마다 바로 글자가 완성되는 것을 보며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렇게 빠르고 직관적일 수가. 저는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서 봤던 복잡한 한자 입력 과정과 비교하니 그 차이가 극명했어요. 한글은 추가적인 선택 단계 없이 바로 원하는 글자가 입력되었고 그 속도는 영어 타이핑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수는 이어서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로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각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해요. 이런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배우기 쉽고 입력하기도 편리하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은 제가 연구하던 업무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지수는 계속해서 한글과 한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자는 각 글자가 하나의 독립된 의미를 가진 표의 문자인 반면 한글은 표음 문자예요.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자모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글의 우수성에 감탄했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다양한 문서 작업 예시를 보여주었고 한글로 작업할 때와 한자로 작업할 때의 시간 차이를 그래프로 제시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한글 입력은 한자 입력보다 평균 30%에서 50%까지 시간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건 단순한 입력 시간의 차이를 넘어서
업무 전체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문서 작업이 많은 현대 사무 환경에서 이 차이는 엄청난 생산성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개선한다면 그들의 업무 성과는 얼마나 향상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문자 체계는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문화와 정체성의 일부였고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었죠. 지수, 왜 일본은 한자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이런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의 문제죠. 한자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유산이에요. 또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항상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죠. 특히 오랜 시간 사용해온 시스템일수록요. 그의 설명은 타당했습니다. 효율성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발견이 제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고 느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은 분명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고, 이는 제가 컨설턴트로서 주목해야 할 점이었죠. 지수의 사무실에서 한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저는 회사 내부를 둘러보며 실제 업무 환경에서 한글 입력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누르는 손가락의 움직임과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 사이에 어떤 지체도 없었습니다. 마우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점심시간, 지수는 저를 회사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식사를 하며 계속해서 한글과 한자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가 전자기기에서의 한글 사용이 한국의 정보기술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저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이 정보는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이지만 기술적 인프라만이 그 이유는 아닙니다.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이 한국인들의 컴퓨터 활용도를 높였고 이는 정보와 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가능하게 했죠. 지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는 한국의 다른 정보기술 회사들도 방문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저는 같은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글 입력 시스템의 효율성이 전반적인 업무 속도와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서 작성이 많은 부서에서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모든 관찰 내용과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한글과 한자의 입력 시스템 비교, 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기업 문화와 생산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분석을 완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일본으로 돌아가 진행할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발견과 일본에서의 경험을 비교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웠지만 문자 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업무 문화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니 더욱 흥미로웠죠. 도쿄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컨설팅 중이던 일본 기업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여전히 한자 입력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제는 더욱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빠른 문서 작업과 비교하니 그 차이가 확연했죠.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한국 방문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발표를 시작하기 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사의 임원으로 보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죠. 지수가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그는 타카하시라는 이름의 45세 일본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타카하시는 저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에밀리 씨, 한국 방문은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제 말을 들은 타카하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한글요? 글쎄요. 저는 그다지 깊이 있는 문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저는 그의 발언에 놀랐지만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단순함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타카하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자는 문화의 상징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깊이가 있어요. 한국처럼 한자를 버리면 언어의 품격이 떨어지는 거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다른 직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어요. 타카하시님, 품격도 중요하지만 업무 효율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글 입력 시스템이 문서 작성 시간을 최대 50%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제 말에 타카하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어 시스템이 더 정교하고 전통적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속도만을 위해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희생할 수 없어요. 그의 반응에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선 문화적, 정서적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타카하시와 같은 전통주의자들에게 한자는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업무 효율성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타카하시 님도 참석해 주시겠어요? 저는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타카하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의 시스템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내일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교 연구가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과 업무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시도였어요. 저는 타카하시와 같은 전통주의자들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제 목표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자 입력 시스템, 비교, 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선 방안까지 모든 내용을 꼼꼼히 살폈어요. 이 발표는 단순한 효율성 연구를 넘어 문화적 가치와 업무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제안이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타카하시도 맨 앞줄에 앉아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여전히 의구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문서 작업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 타이핑 테스트를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제안을 구체화했어요. 같은 길이의 텍스트를 일본어와 한국어로 각각 입력하고 소요 시간을 측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시스템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이 제안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흥미를 보였지만 타카하시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고개를 저었어요. 한자는 일본의 전통이고 그런 실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젊은 직원들이 자원해서 테스트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어요. 다행히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한 명 있었고 그는 한글 입력 테스트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비즈니스 이메일 내용을 선정했고 두 직원이 각각 같은 내용을 일본어와 한국어로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테스트는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글을 입력하는 직원은 빠른 속도로 문서를 완성해 나갔지만 일본어를 입력하는 직원은 계속해서 한자 선택 과정에서 시간을 소비했어요.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같은 길이의 문서를 작성하는데 한글 입력은 2분 30초가 소요된 반면 일본어 입력은 4분 15초가 걸렸어요. 거의 2배의 시간 차이였습니다. 이 결과에 회의실 안의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타카하시만이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불편함이 역력했지만 결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 보였어요. 저는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글과 한자의 역사적 배경, 두 문자 시스템의 구조적 차이,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응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발표 중간에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데이터를 공유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문서 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직원 1명당 100시간 이상을 단순히 문자 입력에 소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더 효율적인 입력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 시간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이 부분에서 타카하시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자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며 효율성만을 위해 전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전통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여러 직원들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대부분은 한글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이 일본어에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젊은 직원들이 제게 다가와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일본어 입력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이런 관심은 고무적이었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타카하시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 짧게 말했습니다. 한자는 일본 문화의 중요한 일부이며 서양 사람이 그것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의 말에는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가 묻어났지만 저는 그의 관점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았어요. 문화적 가치와 업무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부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의 고위 경영진과 주요 투자자들 앞에서 진행될 이 발표는 제 컨설팅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한글과 한자의 효율성 비교를 포함시킬 계획이었지만 더 넓은 맥락에서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침대에 누워 내일의 발표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번 발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본 기업의 업무 문화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제가 컨설턴트로서 추구하는 목표였어요.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제 컨설팅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었기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기술 담당 직원들이 프로젝터와 음향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발표 자료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회의실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고위 경영진들이 차례로 입장했고
마지막으로 타카하시가 몇몇 임원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들은 앞쪽 자리에 앉았고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로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기 직전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일본 팀이 발표 자료의 마지막 수정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재무 데이터를 포함한 문서를 정리하던 중 한자 입력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급하게 저에게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문서에는 여러 개의 복잡한 한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각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여러 후보 중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했어요. 더욱이 특정 전문 용어는 입력 시스템에서 쉽게 찾을 수 없어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발표 시작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한 후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었고 한국에서 원격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지수는 한글로 빠르게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했고 이를 번역하여 발표 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반면 일본 팀은 여전히 문서 작업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특정 한자를 입력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원하는 글자가 나오지 않아 좌절감을 표현했어요. 다른 직원은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며 화면에 나타난 수십 개의 한자 중에서 적합한 것을 찾느라 분주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타카하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는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다가 결국 직원들에게 다가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타카하시도 직접 키보드 앞에 앉아 입력을 시도했지만 역시 같은 문제에 부딪혔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회의실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발표 시간이 되었고 일본 팀은 완성되지 않은 자료로 발표를 시작해야 했어요. 첫 번째 발표자가 나섰을 때 슬라이드에는 몇몇 데이터가 빠져 있었고 일부 한자에는 오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당황하며 사과했고 급하게 누락된 정보를 구두로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전문성과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어요. 반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로 발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팀의 도움으로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시각적으로도 잘 구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발표 중에 방금 전에 일어난 상황을 자연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통해 문자 입력 시스템의 효율성이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시간으로 증명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오늘의 지연 사태가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문제점의 생생한 예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위 경영진들은 관심을 보이며 저의 발표에 귀를 기울였어요. 특히 한글의 효율성과 그것이 업무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는 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메모를 하며 추가 질문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한글 시스템을 일본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 혹은 일본어 입력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답변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타카하시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무언가 생각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처음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고 오히려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직원들이 저에게 다가와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어와 한글에 관심을 보였고 다른 일부는 업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조언을 구했어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며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의 발표가 생각보다 성공적이었다고 느꼈어요.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을 통해 제가 주장하던 바를 생생하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설명보다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회사가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해야 했어요. 문화적 가치와 업무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제 컨설팅의 핵심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며 저는 타카하시의 표정 변화가 떠올랐어요. 그는 여전히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변화의 필요성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의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프레젠테이션 이후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반응들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작성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로 회사 측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계획되지 않았던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어제와는 사뭇 달랐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발생한 듯 모두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사장이 직접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어제 프레젠테이션 이후 주요 투자자들이 회사의 업무 효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문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사태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고, 이는 곧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장의 발표가 끝나고 타카하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심각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타카하시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당혹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어제의 실수를 인정하며 말했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문서 작업 지연으로 인해 완성도 있는 발표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제가 지적한 한자 입력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실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타카하시와 같은 전통주의자가 이런 인정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다음 발언이었어요. 타카하시는 회사의 업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팀은 현재의 문자 입력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제가 이 태스크포스 팀에 외부 컨설턴트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중히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들의 업무 문화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죠. 회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직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한글 같은 효율적인 입력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우리도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회의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타카하시는 이 모든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붉어져 있었지만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주도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타카하시는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자의 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경쟁력과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제게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그의 솔직한 태도에 감사를 표하고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서 문화적 가치와 업무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시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지수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한글과 한자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입력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한자의 사용을 유지하면서도 입력 과정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스크포스 팀의 첫 회의가 열렸어요. 팀은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되었고 저와 지수화상 회의로 참여가 외부 전문가로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했어요. 흥미롭게도 회의 도중 한 직원이 손을 들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최근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와 배우기 쉬운 특성에 감탄했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발언을 시작으로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이미 스마트폰에 한글 키보드를 설치해서 사용해 보았다고 했고 다른 일부는 한국의 디지털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타카하시는 이런 반응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는 여전히 한자의 가치를 강조했지만 동시에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분명 변화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중요한 변화의 씨앗이 뿌려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의 계획을 생각했어요.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오늘의 진전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도쿄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태스크포스 팀과 함께 일하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회사 전체로 확산되는 변화의 물결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입력 시스템의 도입이었어요. 지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한자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입력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주 사용하는 한자와 표현을 자동 완성해주는 기능과 상황에 따라 한글식 입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어요. 직원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곧 그 효율성을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문화적 변화였어요.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상당수의 직원들이 참여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작업 환경을 관찰했어요. 이제 그들은 문서 작성에 훨씬 적은 시간을 소비했고 그 시간을 창의적인 작업과 전략적 사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성 지표는 지난 한 달간 15% 이상 상승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사무실 한쪽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모여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시스템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직원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저 사실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한글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한글이 얼마나 혁신적인 문자 체계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항상 가치 있는 경험이죠. 그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저는 타카하시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타카하시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그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화면을 빠르게 바꾸었지만 저는 그가 보고 있던 것을 잠깐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글 키보드 설정 방법이라는 제목의 웹페이지였어요. 타카하시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에밀리 씨, 오늘이 마지막 날이군요. 보고서는 준비되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한 파일을 그에게 건넸어요. 네,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변화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권장사항까지 포함했어요. 타카하시는 파일을 받아들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당신의 제안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한자는 우리 문화의 중요한 일부이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의 말에 공감한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카하시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한자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타카하시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에밀리 씨, 당신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컨설팅 프로젝트를 넘어선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타카하시는 한국의 기업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할 의향까지 보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회사 전체를 둘러보았어요. 직원들은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컨설턴트로서 추구하던 변화였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화와 전통은 소중하게 보존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변화와 혁신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 내 도움이 정말 컸어. 다음에는 어떤 흥미로운 문화 교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경험이 제 커리어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 중 하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통한 진정한 변화를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결국엔 필요한 거야. 그리고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 도쿄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며 구름 속으로 사라져갔고 저는 다음 프로젝트를 향한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혁신적인 문자 체계와 디지털 효율성에 진심으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실용성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한국의 빠른 정보화 사회 발전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업무 효율성 분석을 위한 방문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 나라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혁신적인 사고방식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언젠가는 컨설턴트로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보며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한국의 음식을 즐기며 빠르게 변화하는 그 사회의 일부가 되는 꿈을 꾸고 있죠. 이번 프로젝트는 내 삶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고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가 이번에는 더 긴 시간 동안 그 놀라운 나라에서 살아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